다음은 IT 평론가로 맹활약 중이신 우리 김국현 에디토리 대표님 모시고요. API 이코노미라는 주제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김국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글도 쓰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TAPI 대회 이제 첫 번째 자리는 개발자로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은 입장에서 기획과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뭐 1초 메모라든지 에디토이, 위키, 에디토이 라이터 같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과 같은 이제 개발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에도 있지만 바로 이 API 이코노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이코노미, 무슨 경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제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통 의미를 하죠. 그래서 API 이코노미라는 말은 벌써 한 3, 4년 됐습니다. 이 말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을 한 건. API라는 이 새로운 어떤 무슨 덕분에 우리 경제 생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고 이미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하면 보통 수요와 공급의 학문이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충족시키는 공급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영이라는 학문이 그걸 이제 충실히 보좌를 하면서 수요를 예측해서 기획을 하고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그걸 유통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푸시를 하는 그런 경제를 지금까지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유지를 해왔죠. 근데 이거 자체가 약간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 잠깐 볼게요. 이제 API 이코노미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원자재 처음에 어떤 자원, 어셋, 리소스에서 시작을 해서 상품이 만들어져서 마지막으로 소비자한테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각 단계마다 이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경제의 기본에는 큰 변함이 없는데요. 이 그림 잠깐 보시면은 흥미로운 항목이 이 방정식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우리 개발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 개발자가 앞으로의 경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이미 해버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상품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유통이 됐었죠. 우리가 가치 사슬이라는 얘기를 해서 파트너와 함께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획이라든지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정한 주인이나 이제 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API 이코노미에서는 광산이 그냥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1차 가공된 상당히 날것의 가치들이 이제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집어다가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개발자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1차 가공된 아주 신선한 가치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바로 API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API가 곳곳에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닫혀 있었던, 지금까지는 파트너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가치들이 그야말로 소비시장, 도매가 아니라 소비시장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와 같은 이제 개발자가 개입을 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PI 이코노미를 얘기를 할 때 이 API 이코노미의 굉장히 흥미로운 수식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API 이코노미가 등장을 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혁신적인 사용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광산을 열었던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옛날에는 여기서 나왔던 원자재로 이러한 제품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기획을 했었는데 이게 예측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혁신적인 사용례가 등장해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용자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객들한테 그 가치가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용자도 있었구나라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같은 IT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어떤 기기라든지 그것을 제공해주기 위한 매체가 애초에 기획이 됐었는데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기들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앞으로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IoT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기계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전체를 움직이는 모델, 돈을 버는 방법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정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파트너들과 만나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시대로 우리는 이제 접어들게 됐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요가 이 자원이 열리면서 그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둘을 이어주는 혁신, 즉 이노베이션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요 그리고 이제 자원, 이노베이션이 동시에 진행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그 산업혁명을 보고서 뒤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 예전에 산업혁명 때만 보더라도 그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동시에 이제 뭐 그 면화 플랜테이션에서 상당한 그런 그 자원들이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에 동시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그 방적기를 자동으로 촉촉촉촉 돌릴 수 있게 되면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파생이 된 거죠. 그 증기기관을 광산으로 가져다가 물을 퍼내는 데 쓰다 보니까 철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제철 산업이 발전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가 그 20세기에 맞이했던 IT 혁명도 마찬가지죠. 컴퓨팅의 수요, 자원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컴퓨팅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그 아이템을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API를 둘러싸고도 이 비슷한 이 세 가지의 흐름이 목격이 됐기 때문이에요. 먼저 수요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컴퓨터 뭐 수십 년째 쓰고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사용자들의 수요는 조금 색다릅니다. 일단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이면 온라인 그리고 컴퓨터 안 할 때는 컴퓨터 안 하는 생활이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죠. 24시간 365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이제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와해가 일어나고 있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굳이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지 않아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그냥 컴퓨터가 그랬는데 요즘에 컴퓨터를 또 잘 안 쓰죠. 대신에 컴퓨터라고 안 보이는 것들,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계들이 그동안 컴퓨터가 해왔던 역할을 대신 해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즉 요즘 소비자들은 당장 뭔가를 원하고 또 근 1, 2년간, 근 2, 3년간 그 학습된 덕분에 상당히 이제 귀찮아 하십니다. 예전과 같이 컴퓨터 부팅해서 들어가가지고 정보 검색하고 이런 거를 참으지 못하죠. 딱 주머니에서 꺼내는 순간 거기 이제 대령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소비자로 우리가 변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과거와는 달라진 이제 수요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을 우리는 분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면 이게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미리 기획된 부품들을 가져다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 내놨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 분산이라는 이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리는 이 개념 덕분에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품이 재조합돼 가지고 제품의 그 면모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연결되어 버린 이 사용자 코앞에서 이런 것이 재조합이 되면서 제품의 모습을 바꿔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21세기 제조업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21세기 제조업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21세기 제조업의 상당히 그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마찰계수라든지 전기의 전도성이라든지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제조업이 지탱이 됐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모바일이라든지 웹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이 부품들이 마음껏 제조업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이 법칙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올해의 법칙과 내년의 법칙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2, 3년 뒤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API에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API라는 것은 부품과 동시에 이 새로운 이 조합의 질서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일단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 수익의 그 냄새를 풍기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도 사실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데이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분들의 사업이 제공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컴퓨팅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의 경제 덕분에 상당히 많이 남아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그 클라우드라는 사업이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인터넷 회사가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는데 이걸 좀 돈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였죠. 그 잉여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먼저 걷어가고 있는 남은 것들이 상당히 진국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광산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TAPI 데이도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라는 이제 광산이 열린 날에 여러분 이제 처음 이제 자리를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개발자들은 이 세 가지의 광맥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먼저 가장 컸던 그리고 눈에 가장 잘 띄는 광맥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었죠. 이거는 우리 그 개발자들은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윈도우 라이브러리를 공부해가지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짜듯이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API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였죠. 그게 지금까지의 API 이코노미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광맥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관심사가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온오프라인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달라진 우리가 수요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요즘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관통하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원자재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대표적인 후보로 통신사가 당연히 생각이 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 통신사를 둘러싼 API 쪽도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민생, 즉 생활 밀착형,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관련된 것에 대한 플랫폼에도 또 많은 관심들이 가게 됐어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이제 정부 쪽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 데이터 개방성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국시로 삼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열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에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물론 뒤늦게 여러 가지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간에 지금 광맥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즉 수요 그리고 자원들이 API 이코노미에서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에 빠진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이 혁신, 이노베이션인 거죠. 이제 우리 개발자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충족이 됐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그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날지도 이제 모르는 거죠. 이 개발자는 아까 앞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만화에서 나왔듯이 상당히 중요한, 이 달라진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변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그 가치 발견자이기 때문이에요. 광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갓 가공된 그런 날것의 가치를 나름의 해안을 가지고 집어내서 거기서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개발자한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원자재로 어떻게 작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기 마련이고요. 이런 것들을 충족해내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도 동시에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API를 오픈을 하고 또 이제 개발자 지원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자의 생산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그 가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찾는 개발자 특유의 본질적 가치 추구에 대한 이 견인력과 그리고 그 개발자가 늘 이제 사실 이제 잡무에 시달리죠. 그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페이스북 같은 데는 서버 운영자 한 명당 관리하는 게 24,00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관리가 안 되죠. 이게 다 이제 API를 이제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이렇게 잡무를 해방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공한 이 두 가지 견인력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 API 비즈니스가 굴러가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TAPI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도 깊게 여러 가지 솔루션을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주는 영역과 그리고 그 가치를 조금 더 편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개발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그 새로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그리고 이제 노력들이 우리 개발자를 둘러싸고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이 이 세 가지 흥미로운 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지금 시작해보기에도 충분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API 경제 덕분에 새로운 그야말로 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API 이코노미 말은 많았지만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미 그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 API 이코노미의 방식에 의해서 성과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또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 먼저 이 API를 통해서 새로운 채널을 찾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사용자의 동선이죠. 사용자의 뭐 시선이 됐든 아니면 돈의 흐름이 됐든 결국 이 사용자의 이 새로운 동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자신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밀어냈죠. 뭐 예를 들어 디지털이다 그러면 웹사이트 만드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걸 API를 열게 됨으로써 새로운 앱들이 만들어져서 이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소화를 하게 된 거죠. 즉 새로운 채널이 열리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새로운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까지는 사업 개발, 비즈니스 디벨롭을 사람이 했어야 됐어요. 가서 괜찮은 솔루션 찾아가 가지고 악수하고 계약하고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함께 공유해서 생산해 가지고 그때 이제 시장에 내놨죠. 근데 이게 셀프 서비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셀프 서비스로 사업 개발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윈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광산 입장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요. 컨텐츠의 새로운 스트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만 보더라도 API를 열어줬더니 API를 통해서 엄청난 컨텐츠가 막 안으로 거꾸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또한 이제 윈윈이 된 거죠. 그거 트윗 버튼을 여러분 블로그나 이런 데 달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내 컨텐츠가 많이 유통이 될 것 같아서 좋고 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컨텐츠가 쭉쭉 빨려 들어오니까 좋고 이런 윈윈의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더 노골적으로 API를 가지고 돈을 버는 데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마존이 대표적이죠. 클라우드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잡무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API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즉 API 이코노미는 현실이고 잘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인 그리고 이 ICT 업계가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API 이코노미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기 시작을 했어요. 자원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만들고 이 생태계가 실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기대면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고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즉 이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개발자들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이 광산을 연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상생을 하면서 더 시장을 키울 수가 있게 된 거죠. 통신사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광맥에 해당하는 이 통신사 쪽이 요즘 상당히 뜨겁고 여러분들이 이 온오프라인 융합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는 그 도이치텔레콤의 디벨로퍼 가든이라는 것을 오픈을 한 거고요.
그리고 AT&T도 디벨로퍼 그 사이트 명이 다 상당히 의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 디벨로퍼를 상당히 중요한 이 경제의 구성 요소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NTT 도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오늘 보니까 상당히 이제 교복을 입으신 분들도 많아요. 어느 학교죠? 예, 훌륭한 학교일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 관심이 상당히 지금 뜨겁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TAPI, 그리고 TAPI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오프라인에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API 이코노미의 혁신에 많은 관심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전체적인 세션이 진행되고 이제 밖에서 실제로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우리 앞에 이제 어떤 광맥이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세션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저는 김국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